여러분께서 진정 변화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원하는 삶으로 성공적인 어떤 생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는 거의 모두에게 비슷하게 또 공평하게 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소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혼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첫 취직 혹은 이직, 그 다음에 뭐 학교 입학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내 장소가 크게 변화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들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있는 11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성공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중에 3분의 1이 상황의 변화, 특히 이사 같은 장소의 변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큰 여러분 원하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지속하는 힘이에요. 지속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예,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을 촉발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뭐 동기나 동기부여 차원이나 혹은 능력의 용이성이나 혹은 보상 체계 같은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신호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인데, 그 무의식적 행동이 어떻게 촉발이 될까요? 바로 신호를 받아서, 어떤 신호 체계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자극이나 신호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변경이 된 거야. 이사를 해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습관을 형성하는 많은 그런 체계들, 특히 신호 체계들이 뒤흔들리겠죠? 완전히 바뀌겠죠? 결혼이나 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바뀌면서 일명 습관 단절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기회이지만 위기이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가 습관이 내가 항상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는데, 이 장소가 변경함으로써 신호체계가 바뀌어요. 또 플러스 알파로 뭐 동기부여나 뭐 능력 차원이나 보상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습관들이 잘 발현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장소가 변경될 때 위기는 뭐냐? 좋은 습관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쁜 습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무엇이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더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사를 앞두시거나 혹은 뭐 결혼이나 이직이나 취직 등등 정말 물리적 장소가 딱 크게 변화하는 그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계신다면 뭐 준비할 게 많고 계획할 게 많으시겠죠? 그 계획 속에 뭘 넣어야 되냐? 습관 프로젝트를 넣으십시오. 어떤 거? 내가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을 없애고 만들고 싶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설정, 환경 설정, 또 습관 메커니즘을, 습관 시스템을 새로운 장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하게 되면 뭐죠? 내가 원래 있는 장소에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 쉽지 않아요. 신호체계가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좋은 습관 만드는 것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확 바뀌는 거야. 거의 리셋이야, 리셋. 그러면은 그때 미리 계획하고 그 새로운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과 미리 계획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생활하는 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그러한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삶의 큰 변화들, 그 하버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의 큰 성취도, 내 삶의 큰 성공과 변화도 언제 있었냐? 장소 변경이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지금 앞에 곧 이사를 해, 뭐 결혼을 해, 이직을 해 하면 좋은데, 이런 이벤트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이사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가인 경우에는 이사 주기가 약 10년 정도 되고요. 되게 길죠. 새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3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는 10년, 새는 3년이니까 이 인생의 주기에서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직 같은 경우도 이직 주기가 짧아지긴 했지만 평생 커리어에 3회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우리 평생 커리어에 3회면 자주 있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뭐 결혼 같은 경우는 뭐 1회 혹은 2회, 많아야 3회죠. 평생에. 그리고 무슨 뭐 첫 취직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거고,
은퇴도 한 번 있는 거니까 이런 큰 빅 이벤트, 뭔가 물리적 장소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변화나 어떤 장소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빅 이벤트가 오는 걸 마냥 기다려야 될까요? 예,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물론 이런 빅 이벤트는 강제적으로 이 장소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정말로 큰 기회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빅 이벤트는 아니지만 스몰 이벤트를 만들어서, 장소 변화나 스몰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제 독서 습관을 만들 때 어디서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집이 아니라 카페에서 만들었습니다. 뚜레쥬르 빵집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20대 때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방이 크지도 않았어요. 내 방 들어가면 딱 컴퓨터를 보잖아요. 컴퓨터가 신호입니다. 컴퓨터가 거의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보면은 게임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 컴퓨터를 안 봐야 돼. 안 봐야지 뭔가 독서도 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뚜레쥬르 빵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빵집 마칠 때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뭐 10시 이렇게 넘어서 끝나면 뭐 챙기고 씻고 뭐 하면 밤 되니까 뭐 더 한 시간 뭐 바로 자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제가 독서 습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뚜레쥬르 빵집을 솔직히 보는 게 아니라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독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빵집 들어가면, 이 빵집이 커가지고 그 카페처럼 돼 있었거든요. 들어가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신호에 의해서 제 습관이 촉발이 되는 거죠. 독서를 쭉 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 있으면 너무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보면 게임, 스타, 와우, 디아블로 이런 게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변화를 하고 싶으면 1순위 전략이 뭐냐? 다른 전략 많이 있지만 1순위 전략이 장소를 바꿔봐라.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을 완전 바꿔봐라. 뭐 카페도 좋고 도서관도 좋습니다. 아니면 있는 집의 어떤 신호체계를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을 정리정돈 하면서 한번 뒤집어서 뭐 나에게 유혹을 주는 것들 좀 멀리 두든가 없애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TV 같은 거 보잖아요. TV를 안 보고 싶어. TV가 거실에 딱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거실은 항상 거쳐갈 수밖에 없잖아. 그때마다 신호를 받는 거지. 무의식 중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TV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TV를 없애던가. 아니면 이제 방을 분리를 하는, 공부하는 방과 컴퓨터나 게임이나 뭐 유튜브를 보는 방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는 인터넷도 없는 거야. 아니면 와이파이도 잘 안 되게 해. 뭐 그게 이제 당연히 와이파이 갖다 뚫어 들어오겠지만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외부의 성과 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최소한 내가 유튜브나 즐기는 거, 그런 것들 하지 않은 공간을 따로 만들어. 거기서는 독서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좋은 취미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 집도 이렇게 변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 이 인적 네트워크, 사람이라는 이런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고 어떤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 습관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치료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금주를 시킬 수 있을까, 알코올 중독에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의 음주 네트워크. 음주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본인이 술도 좋아하지만 주변에 같이 술 마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 관계를 재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알코올 중독 모임을 참가를 하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임의적으로 새로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 특히 술을 안 드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일부러 만나게끔 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2년 후에 40% 이상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금주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리적 공간도 너무 중요한데, 이 신호를 물리적 공간만 주는 게 아니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에게 신호를 주는 거야. 누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게 되면 어떻다? 그에 따라서 내가 뭔가
안 좋은 습관을 없애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소의 변화와 이 사람의 변화, 내 물리적 장소를 변하는 것과 내가 만난 사람을 바꾸는 거,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대표적인 실험이, 대표적인 연구가 그 베트남에 그 참전했던 미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많은 미군들이 그 약물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미국으로 왔을 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중독이니까. 습관보다 한 수 위가 중독이잖아요? 중독을 벗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약물이나 마약 중독이야. 이거를 벗어나기 힘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본인이 벗어나기 힘든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마약하고 약물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독 전문가들도 의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중독에 있는 분들이,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독 전문가들은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그냥 미국에 왔다고 많은 사람이 중독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약물 중독 같은 경우 400명 넘는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온 다음에 95%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물리적 환경,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 베트남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또 군대 분위기, 주변에 어떤 사람들, 이러한 이 환경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신호가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약물 중독, 마약 중독을 하게 만들었는데, 완전 장소를 이동하니까, 만난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신호 체계가 다 바뀌는 거죠. 바뀌니까 재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습관이나 심지어 중독까지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중독 벗어날 수 있게끔 주변 환경을 조성을 해줬겠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지지해주는 이제 친구들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장소의 변경,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원하는 습관을 만들고 원하는 삶을 만드는데 큰 찬스라는 것이죠. 그런 차에서 정말 신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신호를 받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왕이면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다해 삽시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기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독서해야 합니다, 글쓰기 해야 합니다 라는 거 뭐죠? 계속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촉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싱큐베이션의 모임은 뭐죠? 독서 습관과 글쓰기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드는 거죠. 환경을 만드는 거죠. 상황을 만드는 거죠. 신호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싱큐베이션 등등 여러분 독서 모임 같은 데 가시면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런 신호를 계속 받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좀 아쉬운데 이왕이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게 장소를 확 바꿔가지고 가게 되면 더 새로운 신호 속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건데, 아마 근데 우리가 믿고 있죠? 코로나 종식될 거라고 믿고, 저희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전환되게 되면은 오프 행사, 오프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새로운 물리적 공간, 새로운 신호 체계들, 어떤 체계?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해 살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포기하지 말자, 이겨낼 수 있다, 고통을 이기자, 내 목표를 이루나가자, 이런 신호로 가득한 그런 물리적 공간들을 저희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영어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신호를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2월 18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66 챌린지 곱하기 영독단.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어떻다, 영어 공부, 영독단을 같이 하면서 또 66 챌린지 쓰면서 많은 사람과 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영어 공부 습관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 다른 모임들도 가시고, 그 중에 하나가 대안이 이 모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6일 동안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토대니까 66일 동안 많은 신호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습관이 될 수 있고, 습관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형성되는데, 제가 이 모임에서 방송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그 영어 공부 습관을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이야기를 해줄 거고 또 글도 써줄 겁니다. 그래서 66일 동안 반복적으로 어떤 그 영어 하는 걸 인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하고 중간중간 계속 글 써서 이 66 챌린지 몸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생활 속에서 신호체계를 만들어서 영어 공부 습관을 들이고 영어 공부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영어 습관을 제대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66 챌린지 곱하기 영독단 좋은 기회니까 한번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원하는 성공,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장소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 결혼, 이직, 취직, 뭐 입학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벤트가 왔을 때 자동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거예요. 근데 그냥 변화를 맞이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우리가 성공의 1원칙 지속하는 거잖아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세요. 내가 이사를 했을 때 내가 나쁜 습관 뭐를 없애고 좋은 습관 뭐를 만들겠다 라는 것들 계획을 잡고 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세팅만 잘해놓으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빅 이벤트들은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스몰 이벤트를 만들어라. 내가 원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는 장소를 변경시켜 버리자. 변화시켜 버리자.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컴퓨터가 게임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고 반대로 카페에서 독서의 신호를 받아서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장소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그 변경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들 방해하는 습관을 차단시키는 것, 아니면 내가 있는 공간, 내가 뭐 사무실이든 내 집이든 간에 이거를 안 좋은 습관을 만드는 어떤 신호를 주는 것들은 차단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신호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변경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물리적 장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왕이면 나쁜 습관에 대한 신호는 차단하고 좋은 습관의 신호를 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뭐 따지고 싶고 뭐 어렵다, 좋은 습관 만들고 싶은데 복잡하다 그러면은 나랑 좋은 습관을 똑같이 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한다, 이게 베스트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장소 변경, 사람 변경,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